예술이 창조된 이곳, 대구예술발전소에서 펼쳐지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고우에게 보내는 편지, 그림 속으로 풍덩 빠지다.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회 진행을 맡은 배우 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공연은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 5가지와 함께 디오 오케스트라의 현악 오중주 연주로 진행되는 힐링 음악회입니다. 오늘 공연은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해 주시고 이후로도 오늘 공연 동안 멋진 명곡을 연주해 주실 디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오케스트라는 한국 유일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로서 현재 대구 오페라하우스 상주 단체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오페라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을 위한 재미있는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 활동으로 클래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오늘 멋진 곡들을 선보이실 디오 오케스트라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디오 오케스트라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공연의 주제죠.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생은 짧았지만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락내리락거리는 화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라고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하실까요? 네,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오늘 작품과 함께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의 프랑스 화가입니다. 영국에서 교사 활동을 하다가 네덜란드로 돌아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2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다 쥘 브루통과 밀레의 작품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흐의 미술 활동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은 그의 동생 테오인데요. 오늘 이 공연에서는 고흐가 사랑한 동생들과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미술에 대한 열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술 작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1888년에 그려진 해바라기라는 작품입니다. 태양을 사랑했던 고흐는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중에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1888년 8월 말 여름이 끝날 무렵 고흐는 일주일 동안 총 4점의 해바라기 정물화를 그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4점의 해바라기 그림 중에 하나로 현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그릴 때 동생 테오에게 아주 멋진 작품이 될 거라고 들뜬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낼 정도로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바라기는 자신의 열정과 갈망을 표현해내어 빈센트 반 고흐만의 화법을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태양을 사랑한 그 고흐의 마음을 담은 카프아의 오나의 태양, 오 솔레미오와 그의 열정과 갈망이 담겨있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감상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1888년에 그려진 아를르의 포름광장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고우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이 작품을 그릴 때 고우는 가장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의 여동생 빌에게 전한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이 편지는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검푸른 밤하늘, 카페 테라스에서는 커다란 가스등이 켜져 있었단다. 그 위쪽으로는 별이 반짝거리는 푸른 하늘이 보였지. 바로 이곳에서 밤을 그릴 때마다 나는 놀라곤 한다. 창백하리만치 옅은 하얀 빛은 그저 그런 밤 풍경을 제거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지. 이 그림을 그릴 때 검정을 전혀 쓰지 않았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을 써서 밤하늘을 그렸단다. 그리고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은 아주 밝은 노란색으로 그려보았지. 특히 이 밤하늘에 붓으로 별을 찍어놓는 순간은 정말 행복했단다. 기드 모파상의 소설 베라피는 대로에 밝게 빛나는 카페들과 함께 파리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는데 이 장면은 내가 방금 그린 것과 거의 같은 거야. 빌에게 쓴 편지.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원한 그의 마음을 선율로 풀어낸 듯한 에릭 사티 작곡의 주 뜨브, 난 널 원해 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하실 곡은 모차르트의 작은 밤, 작은 세레나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입니다. 카페 테라스의 아름다운 밤중,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고울을 떠올리며 이 곡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1889년에 그려진 귀가 잘린 자화상입니다. 고흐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장면이죠. 그가 자신의 귀를 왜 잘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꿔왔던 고흐는 아르레 노란 집을 마련하여 고갱을 이곳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여기서 고흐와 고갱은 함께 살며 작품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죠. 그러나 고갱과 빈번히 성격 충돌을 일으켰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자 1888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고흐는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격분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왼쪽 귀를 면도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고갱은 이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스티 작곡의 기도와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아르를 떠나야 했어. 고흐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지. 심지어 나에게 정말 떠날 거야? 라고 묻기도 했어.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신문에서 살인자가 도주했다라고 쓰인 문장을 찢어서 내 손에 쥐어줬어.
귀를 자른 뒤 자른 귀를 들고 브로텔로 가서 라셀이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자른 귀를 고갱에게 전해줄 것을 요구한 뒤 고우는 노란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화들을 보아서 고우에게 고갱은 친구 이상의 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건은 고우에게 자신의 내면을 더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떠나는 지인들을 보고 타인과의 교감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한다는 공포와 불안이 덮쳐왔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고우의 고통과 절망이 절실히 드러나는 드라마 하얀 거탑의 OST 비 로제떼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 작품은 고우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1889년에 그려진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가 고갱과 다툰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생래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작품입니다. 생래미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12개월 동안 되풀이되는 발작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우는 고갱과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동생에게 모든 생활비를 받았어야 한다는 미안함과 그림을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런 고우에게 밤하늘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었고 이 작품에서의 밤하늘은 구름과 대기, 별빛과 달빛이 울렁이며 폭발하고 있는 형태로 고우만의 강렬한 색과 감정이 돋보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우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왜 하늘에 빛나는 점들에는 프랑스 지도의 전문점처럼 닿을 수 없을까?
타라스콩이나 루왕에 가려면 기차를 타듯이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독일 작곡가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제7곡 트로이 메라이였는데요. 트로이 메라이란 꿈꾸는 일, 공상 등을 뜻하는 말로써 고우가 바라보던 밤하늘이 울렁이며 퍼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별이 빛나는 밤과 제목이 비슷한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890년에 그려진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꽃피는 아몬드 나무인데요. 고획의 아몬드 꽃은 목화솜처럼 탐스럽게 피어나는 모습이 마치 눈부신 희망과 소생의 상징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는 아몬드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음미하고 그림으로 묘사하며 커다란 기쁨을 찾았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890년 바로 자신의 동생인 테오의 아기가 태어난 것인데요.
태호는 아기가 형처럼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아이의 이름을 형 이름을 따서 빈센트 빌렘 반 고흐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축하한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고흐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보면 자신이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흐가 전한 이 편지를 그럼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지만 요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기 이름은 제 이름을 따서 빈센트로 짓기보다는 태호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는 당장 아기를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태호 가족의 침실에 걸어둘 그림을요. 하얀 아몬드 꽃이 푸른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네, 푸른 하늘과 환하게 핀 꽃들이 축복과 기쁨을 듬뿍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고 5개월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카를 위해 그린 꽃피는 아몬드 나무. 고흐에 대해서 모른 상태로 그림만 감상했을 땐 매우 예뻐 보이고 간직하고 싶을 만큼 매혹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흐의 비극적인 생애와 작품이 그려지게 된 계기를 알게 된다면 그림 속에 고흐의 슬픔이 묻어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고흐의 5작품과 함께 고흐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오늘 공연 어떠셨을까요? 괜찮으셨을까요? 대답 소리가 다들 작으셔서 괜찮으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연으로 막연하게 그림 정도만 알고 있던 고흐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흐가 사랑했던 자연과 인물 그리고 가족까지 그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마지막 곡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 그리고 오직 빈센트 반 고흐를 위한 가수 돈 맥클린의 빈센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본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배우 정아 그리고 연주의 디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